저는 퇴사 후에 방구석에서 보낸 메일 단 한 통으로 일본의 신상 호텔과 50만 원 상당의 협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호텔에서 공식으로 초청, 초대 이런 걸 받은 최초 리뷰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기적 같은 그런 일인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퇴사하고 난 다음에 방구석에서 어떻게 기업들한테 콜드메일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정말 이메일 하나만으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메일을 작성해야 담당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지, 제 실제 성공 사례와 함께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또 요즘 되게 핫한 주제인데,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메일 작성 시간을 정말 진짜 10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그런 방법도 소개를 할 거고, 제가 작성했던 메일 양식까지 오늘 영상 하나에서 전부 다 공개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뜸들이지 않고 시작! 오늘의 스토리는 저 이제 언덕 너머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제 블로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퇴사하고 내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 SNS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제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가 있었는데, 원래 좀 이렇게 짧은 글을 끄적끄적 거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영어 작문 공부 이런 걸 좀 겸해서 이제 그랬던 공간을 퇴사하고 나서 조금씩 이제 활용해보기 시작한 건데,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블로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파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수치적인 파급력 이런 게 진짜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게임으로 치자면 이제 막 시작하고 튜토리얼을 끝낸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알고리즘이 막 돈다거나 상단에 바로 내 글이 꽂히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도 여러 회사들이랑 일해보고 싶은데 나도 국내 브랜드, 해외 기업 이렇게 여러 곳들이랑 한번 일해보고 싶은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지금 당장의 어떤 파워, 레벨 이런 건 좀 낮지만 이제 여행 분야에서 글을 차곡차곡 쌓아왔고 영어라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라는 그런 후회는 남기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일해보고 싶었던 그런 곳들에 이제 메일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정말 놀랍게도 답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제 어떤 삶과 일상에도 조금씩 어떻게 보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공간이 협업과 또 새로운 경험, 기회 이런 걸 다 만들어내는 공간이 된 거죠. 일단 먼저 기업들한테 제안 메일, 콜드 메일 이런 걸 보내기 위해서는 메일 주소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사실 컨택 포인트를 찾는 과정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협업에 열려 있다면 메일 주소든 뭐든 이제 연락 가능한 창구를 이제 표기해두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일 간단한 거는 구글에다가 회사명 아니면 브랜드명 플러스 이메일 이런 구조로 검색하기만 해도 웬만한 곳들은 바로 다 나오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맨 아랫부분에 보면 문의하기나 컨택트 어스 이런 부분 쳐주시면 돼요. 대부분은 이제 인포에서 먼저 메일을 받아서 회사 안에 있는 마케팅 부서나 아니면 세일즈 부서 이런 곳들로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운영하는 곳들은 마케팅 부서 이메일, 인포 이메일, 예약 부서 이메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부서별로 따로 메일 주소 자체를 나눠서 운영하는 곳들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또 회사의 자체 문의 폼이나 양식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었는데, 제가 직접 여러 번 보내면서 테스트해 보니까 그런 자체 양식보다는 이제 메일 주소로 직접 넣었을 때 회신이 오는 그런 비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수신 확인, 오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로 직접 보내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일부 브랜드나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드물기는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SNS에 조금 더 포커스하고 있다, 좀 특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기업들도 보였어요.
주소를 찾았으면 메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회사가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메일 딱 하나만 보내고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메일 양식을 최대한 공식처럼 좀 자동화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메일의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첫인사, 가치 제안, 끝인사 이렇게 작성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최대한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이제 각 부분별로 들어갈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첫인사 부분에는 내 이름, SNS, 상대 브랜드에 대한 인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여기서 이제 상대 브랜드에 대한 인지 이게 뭐냐면 나 너의 상품 뭐 혹은 서비스 이런 거 되게 잘 알고 있어 라든지 너네 곧 이거 출시된다는 소식 들었어. 이 지점 신규 오픈한다는 소식 들었어 라는 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콜드메일이잖아요.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내는 차갑디 차가운 그런 메일이다 보니까 초반부에서 최대한 상대방의 긴장 그리고 경계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했던 호텔의 타겟 고객층, 연령대 이런 거를 함께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실제로 협업이 확정되고 호텔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케팅 담당자님께서 이제 협업 메일은 되게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협업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호텔 타겟층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부분이 되게 놀랍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메일에서는 내가 이 브랜드를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첫인사 부분에는 방문 체험형 협업이다 라고 하면은 방문 가능한 시기나 대략적인 날짜를 정말 진짜 대략적으로라도 함께 적어주는 게 좋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상대방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함께 일하고 싶은 이유를 적기. 이제 그 다음은 가치 제안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메일의 핵심인 바디 부분이고 이번 협업을 통해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걸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비어있으면 내가 이 부분을 메워줄게 라는 그런 느낌으로 최대한 상대방 중심으로 작성하는 게 좋고요. 저는 이 부분에 크게 세 가지의 가치를 담았는데 첫 번째는 핵심 타겟 고객 직접 노출이에요. 물론 내가 팔로워가 많은 대형 SNS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팔로워 수 자체를 강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제가 메일을 엄청 보내면서 느꼈던 거는 기업들은 단순히 팔로워 수만 보고 협업을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팔로워 수가 좀 적더라도 이 사람이 우리와 핏되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메일을 좀 더 눈길이 가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그 지점에서 고민을 했고 유입 데이터랑 방문자들의 특징을 분석하게 됐는데 공통된 제 팔로워들의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연령대일 수도 있고 성별일 수도 있고 여행, 음식, 취업, 패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처럼 좀 관심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한 거를 내 메일 안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 계정은 이러이러한 것에 특화되어 있고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진성 구독자들이 진짜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랑 협업을 하면 너희 브랜드를 알리기 좀 더 좋을 거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적었어요. 기업들은 하루에도 정말 많은 그런 메일을 받잖아요. 꽉 차있는 메일함 속에서 내 메일이 눈에 띄려면 왜 굳이 나와 협업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주제가 전자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평소에 내돈내산으로 그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서 막 후기도 남기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 진짜 찐팬이고 그렇게 적게 되면 단순히 협업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번 신제품이 가진 가치나 포인트를 더 진정성 있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꼼꼼한 성향이라서 좀 디테일한 리뷰에 강점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품의 매력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내 장점을 연결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들이 결국 이제 메일 자체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회사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면 이제 우리 제품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요. 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해보는 대신 상대방한테 어떤 결과물을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적는 거예요.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단순히 되게 예쁜 비주얼 컷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사용자가 찍은 생생한 사진들, 생생한 후기들 이런 걸 되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해요. 특히 또 신규 제품이 출시가 됐다거나 또 오픈을 한 시기에는 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러이러한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장비를 사용을 해서 호텔 객실 내부, 편의시설 이런 걸 사진 몇 장을 찍을 거고 영상 몇 개로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거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좀 변경되고 조정될 수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제안을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분인데 협업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과거에 작성했던 게시물이나 만들었던 것, 포트폴리오나 링크 이런 게 있다면 다 첨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 작업물들의 퍼포먼스적인 그런 데이터 있잖아요. 클릭률, 전환율, 매출, 웹사이트 상위 노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또 같이 첨부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면 진짜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되게 설명만 반복되니까 좀 지루하셨을 수도? 요즘 시간도 없는데 이런 거 언제 다 쓰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제안 메일 양식을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옆에 이렇게 펼쳐두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 같은 게 됐으면 좋겠고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는데 국문이랑 영문으로 두 개로 나눠서 만들었고요. 더보기란이랑 그리고 댓글에 고정으로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요즘은 진짜 정말로 AI의 시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AI를 내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진짜 10배 가까이는 정말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템플릿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 괄호 쳐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알맹이 부분인데 AI를 활용을 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영문으로 메일 작성하시는 분들은 AI도 많이 활용하실 텐데 AI를 그냥 번역기로만 쓰면은 되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메일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AI 프롬프트를 간단히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한국의 2030 독자층을 타겟으로 하는 크리에이터야. 호텔 담당자한테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좀 센스 있는 비즈니스 톤으로 메일을 작성해줘. 최대한 좀 자세히 내 상황, 내 강점, 그다음에 상대방은 누구인지 이런 거를 좀 심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양식을 다운받아서 AI와 함께 완성을 한다면 진짜 손에 조금만 익으면은 진짜 5분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퇴사 후에 방구석에서 메일 보내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일지도? 저보다 진짜 큰 규모의 협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정말 많고 퇴사하고 나서 더 느끼지만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제 사례를 오늘 들어서 공유를 한 이유는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진짜 보여주고 싶어서거든요. 뭔가 우리 눈에는 다 이렇게 뭔가 대단하신 분들만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처음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니까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항상 느끼지만 오늘 이야기한 이 메일, 콜드메일은 진짜 확률 싸움인 것 같거든요. 용기 내서 내가 메일을 보냈는데 아무한테도 답장이 안 오거나 심지어는 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은 피가 다 마르고 세상에 진짜 나 혼자 남겨진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진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도 되게 많아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요즘 더 느끼는 게 진짜 인생은 평생 기분관리인 것 같더라고요.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안 와서 그럼 그렇지라고 하면서 이제 기대를 다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하고도 5일 뒤에 기적적으로 진짜 담당자한테 메일이 온 적도 답변이 온 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불안해하고 이랬던 게
되게 무색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이유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이 안 되고 꼬이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기 시작해요. 내 스펙이 부족해서인가? 나의 길이 아니었던 건가? 등등등. 그 이유를 찾는데 에너지를 막 다 써버리면서 정작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하고 뭔가 나만의 그런 판을 짤 때는 멘탈을 관리를 하고 내 매일매일의 기분을 지켜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정말 매일매일 느끼고 또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랑 같은 길을 택하셨거나 같은 결심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 그럴 예정에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너무 겁먹지 말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매일 한 통 찔러보는 것부터 같이 시작해봐요. 같이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하면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